네, 안녕하세요. 요새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년 뒤에 이제 방류한다고 했는데 이미 벌써부터 그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회도 잘 안 먹고, 그래서 이제 벌써 횟집이나 뭐 어민들의 피해 이런 게 예상되고 있고, 심지어 젊은 엄마들은 뭐 다시마 사재기 이런 것까지 한다는데,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보면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과민 반응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그 방류의 절차, 그 내용, 그다음에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제가 아는 사실에 기반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후쿠시마 오염 저감수 방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염수, 원래는 오염수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 처리수라는 말을 써요. 처리수 방류라고 그랬는데, 처리수 그러면 굉장히 다 깨끗한 것 같아가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염 저감수 이렇게 말을 써봤습니다. 원래 오염이 됐던 거를 이제 여과를 시켜서 정화를 해서 좀 오염도를 저감시킨 그런 물을 방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 사진 보면요, 이게 이제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 2011년에 났던 사고가 나서 이렇게 다 파괴가 됐었는데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10년 지난 3월 11일 날 찍은 모습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호막도 3호기엔 씌우고, 이렇게 1호기는 아직 이제 그 파손된 채로 남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기에서 봐야 될 게 이 뒤에 있는 탱크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정화를 해서 오염수 정화를 해서 저장하고 있는 탱크들인데, 이게 한 1000여 개 되고, 이게 거의 이제 다 찼다는 게 지금 이제 방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후쿠시마에서는 지금도 오염수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파손된 원자로 밑에 이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물질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가 후쿠시마가 보면 위쪽이 산이고 바다인데, 산 쪽에서 지하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오염수가 섞여가지고 계속 오염수가 발생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일본 동경전력에서는 여기 이제 집수정을 파가지고 우물에서 이제 지하수를 빼서 좀 원자로 들어가는 물량을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소위 동토 차수벽, 그러니까 여기를 얼려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지하수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양을 줄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 원자로 들어가서 오염된 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일단 이제 펌핑을 해서 일단 이제 염분하고 세슘 스트론튬이라는 아주 이제 중요한 방사성 물질을 1차로 제거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알프스라는 그 여과 장치, 이온 교환 수지로 되어 있는 여과 장치를 통해서 여과한 다음에 이렇게 산 위쪽에 아까 그 앞에 있는 사진에서 본 탱크에다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발송되는 거를 바다로 방류 안 하고 모아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알프스 이제 이런 그 차수벽 이런 게 만들어진 이후로 발생량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매일 140톤 정도 나오고, 처리된 처리수가 그러니까 오염 저감수죠, 125만 톤이 이렇게 저장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알프스라는 거예요. 알프스는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그래서 이제 정화하는 그런 설비인데요. 여기 보면 오염수는 이렇게 커피색 모양으로 좀 이렇게 더러운 상태였었는데, 이걸 여기 통과하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투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거 보면 뭐 증설 알프스 2020년에 이렇게 여기 통과해서 나온 거 하는 건데, 굉장히 투명하지요. 그래서 이 장치를 통과하면은 세슘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세슘이나 이런 방사능 물질이 줄어드는데, 처리 전에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들이 여기 이제 처리 일자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발생이 될 때 그때 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때 처리 전에 들어갔던 방사능 물질의 농도가 다르긴 한데, 처리 후면은 프리가 되면 이게 기준보다 100
베크렐 퍼 리터가 이제 세슘 137에 대한 기준인데 그보다 이제 훨씬 낮아지고, 이건 뭐 증설된 설비, 이거는 2014년부터 가동되는데 아마 성능이 더 좋아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까만 거, 빈 칸은 이게 이제 측정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낮은 준위로 이렇게 잘 걸러진다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 동경전력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스트론튬 90 같은 것도 이렇게 저감이 되긴 하는데, 어떤 것들은 여기 보면 이퀴먼트 C, 아울렛 C, 어떤 그 알프스를 여러 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여과하더라도 이렇게 높고, 초기에 했던 것들은 더 높고, 뭐 이래서 저장돼 있는 것 중에 알프스를 거쳤더라도 그 배출 기준 보다 높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아이오다인 129 같은 거는 이제 더 많이, 여과 성능이 별로, 아니면 이게 이제 배출 기준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지 배출 기준 초과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삼중수소는 여과 전후에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삼중수소는 사실은 이제 물의 형태로, 물이 H2O고 거기 수소 하나가 삼중수소로 바뀌어서 HTO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데, 여과장치, 이원 교환 수지로 돼 있는 여과장치를 통해서는 이 삼중수소수가 걸러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이제 탄소 14라는 것도 안 걸러진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온 뭐 특성 이런 걸로 걸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중수소하고 탄소 14는 잘 걸러지지가 않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기는 있는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여과를 거치고 난 다음에 현재 이제 총 저장돼 있는 그 오염 저감수의 총 용량이 125만 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이 탱크들이 거기 부지가 꽉 찼는데 총 이제 앞으로 가용한 건 137만 톤인데, 이제 매년 5, 6만 톤씩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기 2년치밖에 없어서 앞으로 2년 뒤부터 이제 방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알프스를 통과했지만 그래도 71% 정도는 기준치보다 아직 방사능이 높습니다. 29%만 이제 여기 이제 기준치에 대해서 몇 배냐 안 돼, 이제 기준치 수준이고 5배, 10배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그대로 방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걸 다시 한번 정화를 이제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방류를 해도 되는데, 그냥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한 번 더 그 여과를 할 때 그러면 남아있던 방사능이 어떻게 줄어드냐, 이걸 보면 여기 세이슈 이제 이쪽에 보면 각 핵종별 그 배출 기준치입니다. 여기 보면 트리튬은 6만, 뭐 세슘은 90, 스트론튬은 30, 그다음에 탄소 14는 2000인데,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14하고 트리튬은 이 정화를 해도 이게 2차 정화 전입니다. 2차 정화 전, 2차 정화 후 한 번 더 정화를 여과를 하게 되면 이 트리튬하고 C14는 안 줄어드는데, 나머지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세슘 137은 599에서 0.185로 줄어가지고 기준치보다 훨씬 떨어지고, 스트론튬도 마찬가지로 확 떨어진다는 거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14는 안 줄어들고 오히려 늘어나는데, 이건 아마 측정 오차 범위 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기준치 2000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사실은 탄소 14는 모든 그 탄수화물에 다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도 다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탄소 14인데 우리 몸에 다 있고, 그래서 이 배출 기준치가 또 방사능이 그렇게 세지 않고, 그래서 좀 높게, 딴 거보다는 높게 돼 있고, 사실은 트리튬은 이 카본 14보다 더 약한 방사능을 내기 때문에 배출 기준치가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이게 물론 카본, 탄소 14가 걸러지지 않긴 하지만 워낙 낮기 때문에 얘는 논외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트리튬, 이거는 삼중수소수가 여과장치 통해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배출 기준보다 10배 이상 지금 높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일본에서는 이거를 이 배출 기준치의 40분의 1이 되는, 그러니까 1500 베크렐 정도가 될 때까지 물을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게 지금 한 400배 이상 물을 타야 되겠죠. 여기 10배도 넘으니까 물을 타서 이제 배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2차 여과 후에,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요걸 다시 이제 수치를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이렇게 세슘 뚝 떨어지고, 스트론튬 팍 떨어지고,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2차 정화 전에 2400 베크렐이었던 게 0.35로 떨어지더라. 삼중수소를 제외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은 일단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 제외 핵종들은 2차 여과를 통해 가지고 배출 기준을 이제 충족시키도록 하겠다. 이제 지금 나머지가 이제 삼중수소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삼중수소의 총 그 방사능 양은, 세기는 860조 베크렐. 이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860조,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이걸 이제 질량으로 환산하면 삼중수소 1g이 360조 베크렐 됩니다. 그래서 이거 860조 하면 2.4g. 굉장히 뭐 작은 양이죠. 물론 그렇다고 방사능 위험성이 2.4g이 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860조라는 수치가 엄청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방사능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2.4g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중수소가 아까 6만이 이제 배출, 원래 일본 정부의 법적으로 정해진 배출 기준인데, 그거에 40분의 1, 그러니까 1500 베크렐 퍼 리터 이렇게 낮춰서 이제 방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아까 봤듯이 뭐 80만 베크렐이 됐으니까 뭐 한 400배, 한 600배 정도 이렇게 희석을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물로 희석을 해서 이제 배출될 때는 1500 정도로 나온다는 건데, 이 1500 베크렐 퍼 리터, 베크렐 퍼 리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 1cc에 한 개의 방사선이 나온다. 그럴 때 이제 1 베크렐 퍼 리터래요. 이건 1500개가 물 1리터에서 1초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음용수는, 그 우리가 마실 때 쓰는 그 기준은, 음용수는 1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뭘로 정해진 거냐면, 이런 1만 베크렐 퍼 리터, 그러니까 리터당 10,000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그런 물, 이거 뭐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낮은 농도인데, 그런 물을 매일 2리터씩 1년 내내 마셨을 때, 그때 우리가 몸에 받는 방사선 그 총량이 연간 그 선량 한도로 정한 게 이제 1mS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베크렐, 그렇게 그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배출되는 건 1500으로 하려고 하니까 음용수 기준으로도 이미 7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춰서 나온 거가 이제 우리나라 연안에 도달되게 되면은 최소한 1조분의 1, 그러니까 7조분의 1이었으니까 7조분의 1로 희석이 됩니다. 그게 이 독일 킬 대학이라는 데서 2011년에 그 사고 나오자마자 이제 이 세슘 137이 유출됐을 때, 이게 이제 태평양을 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걸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게 있는데, 229일 지나면 이렇게 이제 제주도로 이제 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농도를 이제 방출될 때 1이라면, 이게 이제 여기 거의 하얀색, 파란색 지나서 하얀색 되면은 10의 12승분의 1, 이게 1조분의 1이거든요. 여기 사실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1조분의 1로 이렇게 떨어진다. 사실 뭐 나온 물이 엄청나게 양의 바닷물과 섞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걸 그냥 우리가 쉬운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 125만 톤이 있는데 이걸 130만 톤이라고 치고, 이게 전량 다 후쿠시마 앞바다로 그냥 배출이 됐다고 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이제 100km 바이 100km, 그러니까
만 평방 킬로미터 면적에 깊이가 한 100m 정도 이렇게 잡으면 그게 이제 그 물의 양이 1조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만 톤이 1조 톤 물하고 섞이면 이게 100만 분의 1.3 정도로 희석이 되는 건데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바로.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규슈 뭐 이쪽 앞바다로 돌아가지고 제주도까지 오면은 1조 분의 1로 희석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듯하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배출될 때 7분의 1이었는데 1조 분의 1 더하면 7조 분의 1. 사실 거의 뭐 실질적으로 아무 방사능 물질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전산 시뮬레이션을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논문 결과에 따르면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인이 받을 피폭 선량이 연간 기준치 선량 한도 1mSv에 7,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뭐 이건 있으나 마나한 아주 미량의 방사, 극미량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우리가 사실 신경 쓸 게 없는데 지금 이제 반핵하는 사람들은 저게 삼중수소 오염수가 엄청 위험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사실 삼중수소가 우리 생활 주변에 쓰이는 데가 꽤 있습니다. 야광시계,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구, 극장 가면 이렇게 전기 없어도 작동되는 비상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삼중수소로 이렇게 삼중수소의 방사능 붕괴에 의해서 이렇게 발광을 하는데 이런 비상구 등 하나에 들어가 있는 삼중수소의 양이 9천억 베크렐, 그러니까 1조 베크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후쿠시마에 있는 게 860조 베크렐이니까 그거 다 합쳐봐야 이 비상구 등 한 뭐 1000개 정도 만들 거 정도 양밖에 사실은 일단 양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비상구나 시계에 있는 이 삼중수소는 밀폐도 잘하고 차폐를 잘해서 사실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전자고 걔는 한 공기 중에서도 6mm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외부로 유출돼서 사람한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걸 이제 먹었을 때 음식물을 통해서 먹었을 때 내장에서 이제 뭐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그 위해가 이제 사실 보면 이 삼중수소는 아까 이제 베타선 전자가 나오는데 아주 낮은 에너지의 전자를 방출하고요. 이게 우리 몸에 아주 가장 흔한 그 방사성 물질이 이제 칼륨 40이라는 겁니다. 이게 칼륨이라는 거는 질소인산 가리 그래갖고 비료의 3요소 중에 하나로 그래서 모든 식물에 아주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성분이고 그래서 모든 식물, 음식물, 동물에 다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베타선이 나오고 그 베타선이 삼중수소보다 강한 에너지를 갖는 베타선이 나오고 얘는 추가적으로 또 감마선, 더 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감마선이 나와서 칼륨 40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그 세기가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삼중수소는 이거에 비해서 0.00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칼륨의 한 340분의 1 정도의 세기밖에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데 위해도를 끼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낮은 에너지의 그 방사선이 나와서 그런데 또 요새 이제 뭐 반핵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 말고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H2O에서 H 하나를 치환해서 H2O가 된 물의 형태로 몸에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몸속에 들어오면 한 10일 정도 있으면 몸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일 정도 있으면 이걸 이제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하는데 반이 되는 시간이 10일인데 이제 소위 유기결합 삼중수소 그러니까 뭐 우리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 이런 거에 이제 수소가 들어가는데 걔를 치환해 가지고 유기결합이 된 그런 삼중수소는 몸에 오래 남아있다. 40일, 어떤 건 뭐 350일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이런 물로 들어간 삼중수소가 피해서 이제 어떤 조직에 뭐 DNA나 이런 데 가서, 이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돼서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위험하다. 막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 여기서 아주 과학적으로 잘 조사해서 봤더니 그렇게 오래 있는 애들은 한 0.02%, 40일 있는 애는 0.98%. 이건 그 전인데, 이건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3% 정도만 40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10일 있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소위 그 유효 선량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방사선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게 이제 유효 선량 계수, 줄여서 선량 계수라고 그러는데, 100크레딧 들어오면 이제 몇 미리시버트가 되느냐. 그래서 그 삼중 수소수는 좀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성인 보면 1.8에 10의 마이너스 8승. 근데 이제 그 유기결합 삼중 수소는 좀 커요. 한 뭐 두세 배 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칼륨 40, 우리 몸에 엄청 많은 칼륨 40, 그다음에 세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거의 뭐 1000분의 1 수준 3으로 여기 보면 500분의 1 정도 되죠. 그래도 엄청 낮은 값이다. 그래서 이걸 다 반영을 해서 나온 것들이 지금 여기 보여드린 대로 칼륨 대비 이제 얘는 0.29% 혹은 340분의 1 정도 위에도밖에 안 되고 이제 칼륨보다 센 거는 이제 세슘 2.1배, 스트론튬 4배 이런 것들이 좀 센 거라 아까도 보면 배출 기준이 얘들에 대해서는 좀 낮았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에 아무 뭐 인공적인 방사선, 의료를 빼고서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피폭되는 걸 빼고 보면은 자연적으로 3.08 미리시버트, 그다음에 이런 의료로 0.74에서 3.8 미리시버트의 이런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기 중에 화강암에서 많이 나오는 라돈 이런 데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 칼륨 40은 우리 몸에 모든 사람 몸에 다 있고요. 저거에 의해서 1초에 모든 사람 평균적으로 한 4,000개의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물론 이제 삼중수소도 몸에 다 있어요. 모든 물에 빗물에 1베크렐 퍼 리터당 삼중수소가 있고 지하수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몸에 삼중수소도 있고 칼륨 40도 있고 여러 방사능 물질이 다 있는 방사성 물질이 다 있고 우리가 방사성에 그만큼 이제 노출이 돼서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 방사능이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화강암 많은 산지나 이런 데서 사는 일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화강암이 적은데 일본보다 사실 화강암이 많은 우리나라가 훨씬 많거든요. 자연 방사능이.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전혀 없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아주 미량이지만 그 방사능 물질과 함께 살아가고 여기 지금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받는 게 3.8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인공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나 뭐 어떤 다른 핵폭탄이나 뭐 등등에서 나오는 그런 거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거를 1mSv 이하로 되게 하라라고 이제 그 규제를 안전 관점에서 하는데 그 1mSv도 사실은 이게 자연적인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양이고 그게 100mSv 정도 돼야 100mS 쭉 해서 누적된 게 100mSv 이상이 돼야 이제 뭐 건강에 좀 특기할 만한 그러니까 암으로 사망해서 암 발생해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관측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mSv가 되면은 1000명 중에 이제 5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한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고요. 그 이하는 사망한 사람이 없다. 사망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그게 현재의 이제 관측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아주 큰 미량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조분의 1 뭐 이렇게 희석이 되고 뭐 계산된 걸로 따르면 뭐 7,100만 분의 1 그런 선량의 한도 그 이내로 그렇게 영향이 작은데 크게 0이 아니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위해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 떨고 뭐 회도 안 드시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괜히 그렇게 되면 애꿎은 무고한 그런 우리나라 어민들, 그다음에 뭐 식당 관계자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칠 뿐입니다. 이게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건데 과학적으로 사실에 판단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괜히 그 반핵 인사들, 선동선전에 능한 그런 사람들의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아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큰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동경전력이나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후쿠시마 관련 자료가 다 사실이다, 다 정확하다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했는데, 또 뭐 측정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뭐 혹시 밝히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IAEA가 하는 그런 검증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방류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런 전문가 참여를 좀 당연히 허락해야 되고, 사실 저는 일본 정부에 크게 이제 요구하는,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후쿠시마 사고 자체는 일본이 이제 뭐 자연재해로 일어났지만 그래도 일본의 그렇다 인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일본 땅에서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엄청난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입증은 가능하지 않지만 특별히 또 이 탈원전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피해를 우리나라에 끼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뭐 사과가 힘들다면 유감 표명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네 입장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본의 그런 전향적인 그런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